안녕하십니까.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이고요. 오늘도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 모시고 오늘 마크 레빈슨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상징적이고 럭셔리 명품 브랜드인 마크 레빈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크 레빈슨 이야기하려면 엄청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예. 밤새지요? 네, 내용이 엄청 많고 대표 기종도 너무나 많고 그렇습니다. 마크 레빈슨에 대한 추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뭐 준비해 놓은 거는 많은데 일단은 뭐 개인적인 추억에 대해서 그렇죠. 먼저 이야기를 추억부터. 해보도록 하죠. 네. 마크 레빈슨 혹시 뭐 제일 처음에 직접 사서 들은 거, 또 뭐 리뷰로 느껴지시는 들어본 거, 가서 들어본 거 다양하죠. 다양한데 추억이라고 하니까 저는 전에도 한번 마크 레빈슨 브랜드 관련돼서 뭐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응답하라 88에 보면 네. TV 드라마 거기 모든 소품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딱 그 당시에 뭐 히트했던 음악, 뭐 패션, 소품들 다 나오는데 뭐 추억의 장소 그런 거 다 나오죠. 딱 하나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연습장이 안 나와. 연습장이 앞에 이렇게 그 셀로판 비닐로 해서 안에다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사진을 끼워 넣잖아요. 예, 맞아요. 거기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는 시작이 퀸 아바부터 시작해서 뭐 레드 제플린 들어갔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카라얀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좋아했던 뮤지션들. 그렇죠. 이제 카라얀이 들어갔다가 카라얀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랬는데 카라얀 다음에서 이제 아티스트는 끊겨요. 아티스트는 끊기고 그 다음에 마크 레빈슨이 들어갔어요. 아, 거기다 마크 레빈슨 사진을 끼고 다니셨어요? 네. 오디오 야. 잡지에 마크 레빈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오토바이 사진 끼고 다니는 친구까지는 봤는데 저는. 너무 멋있는 거야. 이게 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근데 와, 그냥 거기에다가 끼고 다니기엔 너무 비싼 제품 아니에요? 그것도 사진이 두 장인데 두 장을 끼울 수는 없으니까 네. 앞에 한 장하고 뒤쪽에 표 사이에 한 장을 끼워서 이렇게 펼쳐야 하나로 이어지게 모노블락이었으니까 주변 분들이 이거 보고 야 이건 뭐냐 그랬을 그렇지, 것 나도 같은데요. 그런 게 있어. 마크 레빈슨이야. 막 이러는데 나중에 그게 반포 아파트 가격이랑 비슷하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시에. 집안채 값이네요. 네, 소위 그렇죠. 말하자면 흔하게 말하는 집안채 값. 소위 이제 그게 이제 회자가 됐죠. 마크 네. 레빈슨이 어떤 앰프냐 뭐 이런 거냐를 둘째치고 오디오 모르는 사람도 세상에 그렇게 막 2, 3천만 원짜리 앰프가 있다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마크 레빈슨을 너무 갖고 싶었으니까 네. 그 사진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갖고 싶다기보다 그때는 이게 고급 오디오인데 일생의 로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소리도 아직 못 들어보고 그게 어떤 앰프인지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네. 그냥 이뻤던 거예요. 이게 그때도 오디오는 하시던 때예요? 그때 집에 이제 마란츠나 뭐 이런 저렴한 걸로 그런 게 일단은 있었죠, 옛날. 음악은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중동에서 들여온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는 하이엔드급 그런 거 몰랐어요. 그때 아는 건 뭐 JBL이나 마란츠 정도였지. 너무 비싸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기 막 시작했을 때 무렵이라서 네. 구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때는 마란츠만 써도 되게 부자예요. 엄청 부자예요. 뭐 마란츠도 아닌데 하여튼 폼이 좀 났죠. 집에 그런 게 있으면. 네. 하여튼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 지나서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용산 전자랜드에 가서 그 앰프를 봤어요. 그리고 그날 소리도 들었어요. 네.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어디 가셔서 들어보신 거예요? 명동에 가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자랜드. 전자랜드. 예. 이름 알려준 그런데 뭐 D모사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트릭스 801 버전 2인지 3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마크 20.5하고 세팅이 된 채로 로시니의 윌리엄 텔 소곡을 들었는데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음. 이게 모든 분들이 예. 모든 취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같으면은 나 저 강남에 집 한 채 사고 싶어 아파트 하나 가는 게 꿈이야 뭐 이런 게 이제 흔한 소망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집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고 내가 너무 진짜 일생일대 내가 한 번쯤은 갖고 싶어하는 그 얼마 전에 그랜저 광고 보셨어요? 아, 성공의 상징. 어머니 춤추는 거? 황규? 황규야, 황규야. 이게 뭐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차가 있냐?
그러게. 성공의 상징. 나 그 성공했어. 그 광고 너무 잘 만들었던 저 친구 잘 나가는구나. 잘 만든 광고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동차를 빼고 생각하자면은 마크 레빈슨 하나 내가 한번 가져보는 게 마크 레빈슨 중에 싼 거에도 관계없어요. 마크 레빈슨 하위 기종이어도 관계없어요. 근데 마크 레빈슨 여기 있죠? 이 로고가 마크 들어간 레빈슨 디자인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검정 바탕에 하얀색 투톤. 블랙 앤 화이트. 네, 블랙 앤 화이트. 딱 이 제품 하나 딱 가져보는 게 진짜 오디오 하는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일생의 로망이었죠. 한번 우리 집에 이게 있었다. 여기 놓으면 그 밤에 잠도 그냥 잘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은. 잘 오고 다음 날 아침에 빨리 깨서 저걸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랜저 광고처럼 그런 거예요. 야, 나 성공했다. 나 더 이상 오디오 안 사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마크 레빈슨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고. 저희네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그게 그 정도야라는 짐작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20대 초반부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오디오 좋아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이파이 브랜드 사서 모은 거는 20대 초중반부터였고요. 근데 한 27살 때인가 마크 레빈슨 저도 처음 산 것 같아요. 그때 모든 월급 때려받고 돈 많이 버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돼가지고 저는 오디오를 했어요. 친구가 사채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똘똘하지가 못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거 어떻게 쓰는지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돈을 1,000만 원인가 1,500인가를 빌렸어요, 진짜. 실제로. 나도 오디오 산다고 깡하는 사람은 봤어요. 그래가지고 오디오를 진짜 때려 박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38L 프리앰프, 그리고 332, 그리고 39L CDP 샀다가 390 샀다가 380 SL로 바꿨다가 막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그거 갖다 놓으니까 음질은 솔직한 이야기로 그때 음질 얼마 알았어요, 어렸을 적에. 근데 음질을 떠나서 그냥 그거 갖다 놓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할 만큼 다 했구나. 사람이 달라져 보이죠. 예, 나도 이제 명품 인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추억이 있었죠. 사람의 컨셉을 바꿀 만한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활동하는 게시판에다가 이제 어린 마음이니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인제 막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인제 막 나올 때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제가 디지털 카메라 오디오에다 때려 박느라고 디지털 카메라는 없었는데 저하고 되게 친한 친구가 디지털 카메라 캐논 거 익서스 50 이런 거 갖고 있었거든요. 조그만 거. 그걸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면은 동호회 아는 형들이랑 동생들이랑 친구들 와가지고 같이 구경하고 그게 이제 저로서는 이제 그게 추억이죠, 이제. 그렇죠. 90년대 아마 초중반일 텐데 그때 그 시스템 38, 332, 39를 갖고 있었으면 이 오디오 동호회에서도 저는 이제 90년대 초중반은 아니고 이제 한참 이제 후에 이제 중고로 산 거다 보니까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죠, 저는.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죠. 하여튼 그때만 해도 여전히 그래요. 2000년 초반도 결코 그때가 이제 막 렉서스 나오고 거기 마크 레빈슨 들어갈 무렵인데 그 사이에 제품들이 많지 않아요. 그 사이에 그 전까지 최종 제품이 마크 33 시리즈였으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가치를 발휘했을 것 같아요. 프리파워 CDP 요거 하면은 그래도 한 돈천 떨어지거든요. 한 장 딱 떨어지거든요. 싸게 사셨네. 그래. 중고로 사니까. 나중에 사는 바람에. 새 걸로 사면은 2배 이상 더 비싼데. 어찌됐든 그게 이제 중고 인생이죠. 처음에는 한창 이제 경험 쌓고 경험할 때는. 그래가지고 그런 추억들이 있죠. 네, 그 정도로 마크 레빈슨은 오디오 마니아들한테는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꿈의 오디오, 상징적인 오디오, 추억의 오디오.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도 생각이 나죠. 그래도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이것까지 써봤어 하려면 일단은 마크 레빈슨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예, 그 정도의 브랜드가 마크 레빈슨이죠. 예. 자, 그러면은 하나를 재밌는 거를 추가를 해보자고요. 마크 레빈슨의 브랜드 이미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뭘까요, 또? 셰익스피어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죠. 셰익스피어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하면 셰익스피어가 들어가는데 또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퀸. 예. 퀸.
저기 뭐야 그 저 아바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스웨덴이죠. 스웨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 영국에서 한번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 브랜드를 예. 한번 조사해봐라 해서 그게 90년대 말이었던 것 같은 제 기억에. 뭐 시대별로 요즘은 그런 거 했겠죠? 잘 안 해요. 시대별로 했겠죠. 제가 아는 네. 기억하는 그 영국을 대표하는 세 개가 예. 그때는 그랬어요. 비틀즈, EMI 그리고 또 뭐 하나였더라? 그렇게 하여튼 세 개 브랜드였어요. 저는 섹시피어로 기억하는데. 그건 이제 아마 더 전일 거예요. 아마. 예. 그거 아마 7, 80년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뭘 내주더라도 셰익스피어는 못 내준다. 인도가 뭐 그런 바꾸지 이야기들이 않겠다. 있잖아요. 뭐 뭘 그런 거. 바꾼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현 시대를 상징하는 최고의 오디오 네임 밸류 브랜드, 명품 브랜드라고 했을 때 전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스피커 빼고 이야기를 하자면요. 앰프 중에서 맥킨토시하고 마크 레빈슨이 그러니까 그 거의 양대 산맥 아닌가. 제가 보기에도 뭐 다른 브랜드들이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네. 그냥 네임 뭐 밸류만 봤을 때는 통사적인 거랑 네. 뭐 어떤 혁신적인 걸 새로 개발해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네. 공감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맥킨토시보다는 저는 이제 마크 레빈슨을 더 많이 애용을 하고 써보기는 했는데 맥킨토시의 그 존재감도 어마어마하죠. 어찌됐든 마크 레빈슨이 그 4시리즈 그리고 5시리즈 초기 모델 그때까지는 4시리즈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상업적으로는 마크 레빈슨 자체가 좀 움츠러져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5시리즈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확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명품 브랜드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상징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인 이건 취향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도 훨씬 더 젠틀하고 좀 럭셔리하고 깔끔하고 이런 느낌이 저는 마크 레빈슨이 가장 최고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들이 아는 유명한 명품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패션에 관련된 명품 브랜드들이 제일 유명한데 무슨 뭐 샤넬이라든지 뭐 까르띠에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천상 오디오 매니아니까 오디오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마크 레빈슨이 정말 좋은 제품들을 상징적인 과거에 3시리즈 시절에 나왔었던 그런 좋은 명품 브랜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좀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차후에 계속 저희들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은 지금 그런 가장 상징적인 제품이 저는 585.5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좀 시간을 내가지고 조금 더 많이 더 사용을 해봤으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갖다 놓고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각 나라별로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있을 텐데 저는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저는 마크 레빈슨,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마크 레빈슨이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아이템은 아니지만은 뭐 포드 자동차보다 더 많이 벌어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마니악하고 감성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크 레빈슨가 그 정도로 상징적인 브랜드이지 않나. 네. 그 정도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것도 공감해요. 동감하고 아까 뭐 잠깐 그 얘기 하셨는데 마크 레빈슨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이제 아까 존 컬이라는 프리앰프 설계가 있었고 사실은 파워앰프나 전체 회로 설계하는 사람은 또 하나가 있어요. 톰 콜란젤로라고. 사실 ML2를 프로토타입을 존 컬이 만들었지만 ML 모든 시리즈를 설계한 사람은 톰 콜란젤로예요. 파라사운드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네. 그분이 톰 콜란젤로가 파라사운드에도 있었고 네. 마크 레빈슨이 나오니까 따라 나왔어요. 첼로를 만들 때 따라 나와서 첼로의 모든 앰프 설계를 또 톰 콜란젤로가 했어요. 네. 첼로까지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다 톰 콜란젤로 제품이고 첼로 제품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오디오 마니아들 사이에서 최고의 뭐 궁극의 로망의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팀이 떠났을 때 만든 제품이 4시리즈예요. 네. 불행히도. 그러니까 그래서 딱 그때 좀 베린 거야. 마크 레빈슨의 원래 소리에서 좀 멀어졌었어. 계승 인계가 잘 안 됐어. 그렇죠. 그게 좀 끊겼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시 우르르 다 돌아왔대요. 네. 그래서 만든 첫 제품이 585예요. 네. 그리고 마침 그때가 삼성이 이제 막 하만 인수할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날 때였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 얘기가 모락모락 피어날 때 만든 제품이 585. 585 얘기 좀 이따 하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잠깐 중간에 대가 끊겼다 돌아오니 마크 레빈슨의 이미지가 어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딱 던질게요. 네. 그 오승영 씨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마크 레빈슨은 어느 정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나? 그렇죠. 마크 레빈슨은 어느 정도 모르는- 상징적인 브랜드인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자면 네. 만약에 컴퓨터로 말하면 애플 같은 회사예요. 그렇죠. 오디오계에서는 애플 같은 그렇습니다. 이 뭔가 쭉 뚜렷한 흐름이 있어서 계속 다음 버전을 만들어냈고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그렇죠.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격이 더 비싸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네. 뭐 감성이라고도 표현도 하지만 사실은 감성보다는 조금 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사는 물론 이제 제품이고. 애플은 생활 아이템에 가까워서 그렇죠.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은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마크 레빈슨은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미지 자체는 비슷한 면이 많아요. 꽤. 오디오계 애플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서 디자인까지도 쭉 그 사운드 컨셉이 이어져 있는 일관성이 있죠. 네. 네. 애플도 그렇잖아요. 뭐 네. 하여튼 좋은 비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가격을 유사한 가격대의 제품으로 비교하자면 자동차로 비교를 한다. 물론 저 자동차는 뭐 렉서스랑 친한 브랜드긴 해요. 마크 레빈슨이 뭐 카오디오 때문에 그 회사끼리 친한 거죠. 네, 회사끼리. 커넥티드 카 근데 시스템 이미지로 때문에. 생각하자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벤츠예요. 이거는. 벤츠예요, 벤츠. 우리가 말하는 벤츠 같은 누구나 신뢰할 만하고 네. 그리고 뭔가 혁신적인 그 기술이나 디자인 계속 벤츠도 만들어낸 벤츠 C 시리즈나 벤츠 E 시리즈의 4기통 버전이 아니고 이거 S예요, 이거. 거의 S 시리즈 이미지예요. S 시리즈 이미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야, 저 사람 럭셔리구나. 그렇죠.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벤츠도 요즘은 옛날에는 벤츠 비싼 거하고 벤츠 하위 기종하고 디자인 차이가 확연하게 났었는데 비슷해졌죠. 요즘은 S 시리즈의 디자인이 밑으로 쭉 그렇죠. 내려오면서 비슷해졌어요. E 시리즈하고. 근데 S 시리즈는 S 시리즈만 갖는 그런 품격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마크 레빈슨하고 좀 얼추 비슷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 시리즈를 참 문을 열고 내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이거는 E에는 없고 E나 C에는 없는 S만의 난 이것 때문에 S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런 성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크 레빈슨 사는 사람은 그걸 알고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들은 자동차를 타면서도요. 비싼 자동차를 타면서도요. 그 엔진 배기음이 느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요. 거칠게. 뭐 저는 전혀 그런 쪽은 드라이빙 아닌데. 파워. 그러니까 너무 조용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크 레빈슨은 조용하면서 섬세하고 품격이 있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얼추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턱을 넘는다 그러면은 턱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구분도 안 되는 차가 있는데 예. 너무 그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리지드 타입으로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덜커덩하고 넘는 차는 차값은 비싸지만 그런 차도 아니고 마크 레빈슨은 섬세하게 턱을 넘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돼요. 섬세하게 턱을 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물컹물컹하고 그렇진 그런 않아요. 정도는 아니에요. 의외로 텐션도 좀 있고 그러면 댐핑도 좀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모르는 그런 차가 아니라 예. 요만한 돌이 나타나면 그것도 느끼게 해주는 차예요. 대신 다이나믹하고 안락한 느낌도 아우, 있고. 이거 표현 좋네요. 이거 그리고 실제로 마크 레빈슨을 듣고 비유가 좋습니다. 차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런 네. 마크 레빈슨 아는 사람들은 아마 지금 말한 표현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일반 마크 레빈슨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차로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를 뭐 들어봤습니다. 딱 적절하게 매짐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끼리는 적절한데